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미경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다들 잘 계시고 계신가요? 저는 아주 저희 아들하고 매일 산을 다니느라고 점점 다리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점점 더 건강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루하루 지금 매일매일 그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네. 이렇게 이제 오늘 사실 동영상을 찍으니까 네. 보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흉마에서 안 가리고 왔는데 저기 제 가방에 보시면 네. 허리 복대를 하고 다녀요 지금. 아, 그게 이제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시대 자가격리가 되면서 너무 집안에 많이 앉아 있어서 엉덩이에 부담감이 오면서 허리가 이렇게 네. 허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물려져서 온 거래요. 어머. 그래서 너무 많이 앉아 계셨다고 요즘. 야단을 받아서 어머. 요통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장님도 바쁘시죠? 그러게요. 코로나에 좀 한가할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진 않고 이제 네.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혹시 이제 확진이나 또 자가격리 됐을 때 지원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또 점검하고 다행히 많이들 조심하셔서 비장애인보다 훨씬 이제 확진도 자가격리도 좀 적어서 다행이긴 한데 세계를 계속 이제 요청하는 것들 하느라고 오히려 조금 더 바쁜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네. 네. 그렇죠. 너무 다들 바쁘시고 각자 일을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저희 올해 이제 초부터 코로나19로 뉴스에도 이제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또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분들이 가정 내에서 장애 자녀를 아주 양육하시느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또 내가 확진을 받는다면 또 확진이 안 됐는데 만약에 확진이 돼서 돌봄 공백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보다 현재 지금 돌봄을 해서 8개월째, 9개월째 그 어깨에 대한 부담감과 또 그리고 이런 지금 어디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제한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 도전 행동이 나타나고 심지어 퇴행까지 오는 당사자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녀의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과 관련해서 대담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연락을 해봤습니다. 뭐 대구, 대전, 경기, 이렇게 서울. 그래서 연락해서 실제 확진을 받은 장애인 가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장애인 가족분들이 감염병 초기부터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거리를 실천을 주고 계셔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않았고 감염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에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지피지기, 백전불패,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쌓아도 위태롭지 않다. 요런 성어를 저희가 키워드로 해서 우리 장애인 가족도 코로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며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요런 테마를 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정보 면역력을 키우고자 대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장애인 가족의 궁금증을 모두 타파하고자 질문을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옆에 계신 윤 어머님, 실제로 자가격리를 하시게 되셨는데 네. 그 얘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가격리를 하게 되셨는지 일단 그 과정부터 좀 듣고 싶네요. 이제 저도 이제 마트에 장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돌봄 선생님이 우리 반에 확진자가 생겼다. 지금 빨리 민호를 데리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학교 가서 바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접촉자니까 어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주지가 성동구였기 때문에 성동구로 전화를 했어요. 발달장애 엄마는 자가격리 하시더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적어도 자가격리 들어간 사람은 그랬더니 성동구에서는 빨리 성동구로 오면 구비로 검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성동구로 가서 아이랑 저랑 다 검사를 받고 이제 집으로 귀가를 했죠. 신문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제 성동구에서도 이제 저희 또 다른 가족들과 같이 검사를 했는데 자 이제 검사하고 나서 어쨌든 법적인 접촉자는 저희 아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는 집을 2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비닐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안쪽에 살고 이제 법적인 자가격리가 아닌 사람은 바깥쪽에 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을 2개로 쪼개서 이제 자가격리 생활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바로 또 궁금했던 게 그런 상황이 이제 닥쳤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 상황에서 그럼 가정 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셨는지 그게 좀 상상이 되고 싶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도전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키가 160 정도의 몸무게가 52kg 되는데 우리 아이는 175에 몸무게가 95kg예요. 그래서 얘가 도전적인 행동이 나오면 집안에 어느 누구도 이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정말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거실에 CCTV가 있거든요. CCTV 달아놓고 다들 집 밖으로 도망을 나가요. 근데 그 과정도 쉽지 않아요. 막 자꾸 늘어지고 막 이러니까 혼자 놔두고 나가니까. 그래서 CCTV만 켜놓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뭐 근처에 마트 가서 커피 한잔 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CCTV 안에서 아이가 안정이 된 걸 보면 집으로 오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 자가격리의 문제점은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면 되지 않느냐. 문 부셔요. 부시고 그리고 너무 이게 쿵쿵 두들기는 소리가 심해서 그 위층에서 저희가 1층인데도 불구하고 위층에서 굉장히 항의가 심해요. 그래서 그 두들기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아파트 안에서 어렵고 그 잠근다 해도 예전에 실제로 문고리를 부신 적이 있어요. 결국은 부시더라고요. 안 열어주면. 그래서 도망을 못 가는 상태가 되니까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아, 이걸 어떡하지?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난감하네요. 네, 진짜 난감하다고 네.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특히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울 때 더운 시기에 이게 많이 폭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화나지 않게 이제 자가격리를 잘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문제행동에 대한 그 수칙 같은 걸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걸 저희가 이제 냉장고 앞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어떻게 하면 애가 화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중간에 딱 한 번 폭발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도 제가 등에 이 손자국이 났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확 하면서 손자국이 났는데 그래도 그때도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넘겼다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거니까 한두 번이 왔을 텐데 네.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발달장애인분들이.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분의 감정을 잘 읽고 감정이 잘 그 이해 공감해주고 또 그분을 잘 리드해서 그 2주 동안 2주 동안이나 모든 것을 다 소통을 하면서 네. 또 기분 전환도 해주면서 네. 운동도 시켜주면서 맞아요. 네, 그 제가, 갑갑함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사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발이에요. 발에 여기가 상처가 난 건데 목에 물린 것도 아닌데 하루가 딱 지나니까 심심하니까 몸을 긁어서 평소 때는 그렇게 구멍을 내놓지 않아요. 근데 집안에 딱 갇히자마자 하루 만에 발을 등을 이렇게 앉아서 계속 긁어갖고 얘를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를 이렇게 구멍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흉터 이제 안 생기는 밴드를 바르는데 발라가지고 또 떼고 또 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딱 지나니까 아 이게 11일 뭐 14일 이렇게 되면 얘가 몸이 성한 데가 없겠다. 진짜. 그러니까 계속 주의를 다른 데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점심 때는 뭐 라면을 끓여 먹자 같이 라면도 하고 뭐 계란빵도 만들어 먹자고 이것도 저라 애를 자꾸만 혼을 빼놔야 이 몸을 자기 몸을 안 건드는 거예요. 그게 참 숙제였어요. 24시간을 뭔가 할 거리를 계속 계속 제공해줘야 제공해야 되는 돼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참 지금 20대에 있는 네. 건강한 청년인데 네. 하루 종일 24시간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방법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가격리 됐지만 집안에서 되게 바빴어요. 계속 이제 뭔가를 고민을 하고 어떤 때는 뭐 정말 요즘에 아기 상어 뚜루뚜루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춤춰요. 같이 춤추자고 막 애고 돌리고 막 이러면서 네. 1시간 정도 춤도 추고 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그 찰 같은 거 가격 묶어잖아요. 밀가루를 익반죽 시켜갖고 뭐 이렇게 문질러라 어쩌라 막 이래가면서 하루에 이제 아이들 한 4-5개씩 내서 애를 계속 바꾸게 두는 거예요. 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시키는 것도 엄마의 의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또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 아이가 운동을 뚱뚱해서 운동을 평소 때 많이 시키는데 운동을 못 시키잖아요. 근데 그 좁은 구간에서 훌라후프 같은 거 시켰으면 좋겠는데 훌라후프도 돌릴 줄 모르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하게 뭐 할 수 있을까 했다가 이렇게 절을 하는 거, 108개 같은 거 있잖아요. 절을 하는 걸 시키니까 애가 땀을 뻘뻘 흘려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50개, 저녁 먹고 50개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다는 인원분이 대단하네요. 처음에 안 알았어요. 어.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 동영상 찍어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또 비교적 좀 잘하고 나서 보여드린 거고 처음에 한 10개 시키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10개가 되니까 20개가 되고 그다음에 30개가 되고 40개가 되고 50개가 되고 운동을 지속해서 계속 뭔가 운동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에너지를 또 방출하고 6시 이후에는 못 먹게 해야 되니까 못 먹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6시 이후에는 못 먹게 해야 되니까 더 바쁜 거예요. 이제. 음.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계속 뭔가 손으로 할 거리들 네. 활동할 거리들을 집안에서 이제 할 것들을 네. 제공하고 네. 엄마가 아이디어를 많이 짜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 집안을 잘 네. 견뎌내신 거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자가격리 이제 선고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또 제공해주는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애인 가족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장애인 가족이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겪고 나서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자가격리를 제가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갑자기 그렇죠. 당했는데 네. 제가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장애인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활동부 지원을 들어가면 자가격리 시 24시간을 준다고 한다. 복지부 지침에. 네. 그래서 당신들도 이제 막 그게 시작이 돼서 잘 모르지만 열심히 알아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처음에 왔었고요. 구청에서 이제 그 생활비 10만 원 준다고 왔었고요. 그리고는 또 이제 부모연대 쪽에서는 또 이제 공동생활 공동모금회에서 또 30만 원 정도의 자금 지원이 있다고 또 신청을 해보라고 하셔서 그것도 30만 원 받았어요. 구청에서 24시간 활동 지원 받았고 네. 또 별도의 10만 원 지원금이 나왔고 네. 또 이제 부모연대 단체에서 또 긴급생활지원금으로 30만 원을 더 받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더 없으셨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네. 사실은 이제 뭐 금전적인 거는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게 괜찮았는데 사실 도전적 행동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의논할 상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이 저는 자가격리 1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자가격리. 그쵸. 또 네. 언제? 근데 또 언제 네. 두 번째, 세 번째가 네, 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번 자가격리를 통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그래도 저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아이가 백달장이 아이가 자가격리 때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 들어간 건데 거꾸로 제가 자가격리가 되면 무혐의를 무릅쓰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가격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랬더니 생각했더니 가족지원센터에 긴급 돌봄밖에 없더라고요. 네. 정말로 모든 복지를 다 생각해봤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뭐 의지라도 해볼 수 있는 게 가족지원센터의 긴급 돌봄. 실제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나오긴 했죠. 네. 네, 부모가 이제 자가격리나 아니면 병원에 들어갔을 경우,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돌봄의 공백을 이제 메꿔준다. 그래서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달동 지원 분들이 예, 그거를 가능하신 분도 있긴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네. 저는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저희 특수학교 다니는데 네. 특수학교 안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맞벌이 하신다고 자가격리를 아이를 따라서 못 들어가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활동보조인을 구해줘서 네네네. 그 중부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됐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가격리를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족지원센터에 네, 전해서 긴급 돌봄. 긴급 돌봄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제 자가격리 막상 끝나고 나서 보니까 활동 지원이 당분 안 하겠다는 거야. 활동 지원사가. 왜냐면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어 우려가 거의 있으니까.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또 활동 보조가 공백이 또 생겨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와 복지부라든지 이 문제를 좀 의논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저쪽에서 자가격리로 분리가 되면 한 달 정도는 부모가 활동 지원을 이를 대신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보조적인 그런 확대 정책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거는 지침에서는 생각지 못하는 네. 부분이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너무나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도 2주 동안 잘 이렇게 겪어내시고 잘 이겨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유nom한테 감사해요. 네. 저는 실제로 공감이 좀 많이 되는 게 저희 아들도 한 이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이틀 동안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틀 동안 달랑 이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상은 여기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유논의 가족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한테는 이 지금 사례가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국가재난 상황에 관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은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대혼란이 있었던 메르스 때부터 있었다고 저희 상국장님이 인터뷰해주신 영상을 봤어요. 네,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소송 진행 중이에요. 아직 메르스 끝난 지 이제 6년째인데 네, 아직도 이제 5년 넘게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에 이제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메르스가 이제 처음 발병했을 때 메르스는 치사율이 높았죠. 실제로 치사율이 높아서 거의 30여 명 가까이 250여 명이 감염됐는데 그 중에 38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강동에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자주 가시는 강동 쪽에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자주 가시는 그 병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원 전체가 이제 다 그리고 지역 전체가 다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혼란에 빠졌는데 이 보통 이제 신장 투석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던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응급실을 사용했었던 한 분은 이제 노모하고 아주 이제 나이 많은 노모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이제 혼자서 생활하는 분이었는데 두 분 다 완전 중증의 이제 뇌병변 장애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한 분은 이제 실제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셨어요. 한 분은 이 엄마랑 같이 살던 분은 실제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 통보를 하면서 중개기관에 이제 보건소가 연락을 해서 활동전을 중단해라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지원 체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개기관이 활동전 중단하면 이분 일상생활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중단해라 하고 지역에 이제 확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활동전사들이 그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오면서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 활동 지원이. 근데 노모가 너무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정말 진짜 어렵게 그냥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당시에도 얼마나 지원 체계가 없었냐면 노모하고 그렇게 어렵게 이제 활동 지원이 막 끊겨서 너무 이제 고생을 하고 계셨고 그런데다가 신장 투석 같은 거 받으셔야 되는데 이 병원의 장애인 콜택시가 다 거부를 하신 거예요. 차량 이용을 할 수 없어서 앰뷸런스를 더 불러서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일상생활용품 지원이 이제 그 당시에는 딱 갔다가 문 앞에다 탁 놓고 그냥 가버렸대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코로나 초기에도 문제가 됐던 것처럼 뭐 그 안에 이제 다 해먹어야 되는 그렇죠. 생쌀 뭐 파, 양파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너무 이제 무겁고 짐도 많아서 들여다 놓을 수도 없는데 문 앞에 탁 놓고 가버리는 막 이런 상황이 돼서 어렵게 이제 시간을 보내셨고 그래도 이분은 어머니가 계셔서 그나마 이제 기본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했는데 나머지 한 분은 혼자 살고 계셨던 거예요. 완전 중증이셨고요. 그리고 신장 투석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활동전 다 끊기고 완전히 일상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결국 이제 병원에 가는 것도 장애인 콜도 다 연결이 안 나도 안 되고 이래서 스스로 그냥 앰뷸런스를 병원에 연락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냥 스스로 그 위험한 병원으로 다시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입원을 했어요. 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원고로 해서 이제 체계가 없었다. 이게 없었던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복지부가 얼마나 이 소송에 관심이 없었냐면 소송을 저희가 5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 이제 정보부처는 법무공단이라는 이 변호하는 공단이 있어요. 거기 변호사만 5년 동안 재판을 왔다 갔다 하고 관련 부처 사람들이 한 번도 재판에 참석을 안 했어요. 5년 내내. 한 번 나가다가 메르스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메르스 이야기를 엄청 이제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 관심을 갖고 막 이제 법률 대리인하고도 인터뷰하고 막 이랬더니 최근에 재판에 처음으로 이제 담당자들이 최근에 처음 재판에 나왔고
처음으로 성의 있게 자료를 내놓고 5년 동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5년 않았는데 만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자료를 내놓고 현재 이제 이 복지부가 매뉴얼이라고 제출했던 그 매뉴얼 자료를 지난번 재판에 이제 내놓았어요. 근데 지금 매뉴얼이 굉장히 이제 좀 허술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허술하다 문제 제기를 했고 재판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면 좀 더 이제 보완하고 이후에 하는 걸로 좀 조정해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5년 만에 적극적인 태도를 이제서야 네. 처음 이제 코로나 보이고 덕분에. 있는 코로나 덕분에 이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체계를 잘 앞서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있는 상황에서도 장애인 가족은 힘들잖아요. 메르스 때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그 얼마나 그분 정말 생명하고 왔다 갔다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원 부분이 있는데 시도 내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제 지정하거나 또 장애인분이 요청을 하면 해당 선별진료소로 이제 이동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원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떤지. 이게 사실은 예.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정말 지원책이 한 개도 없었어요. 한 개도 없어서 이렇게 한 개씩 만들어 갔죠. 브리핑할 때 소통을 넣어달라고 막 난리치고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로 이동을 못 하셔서 이동 지원해달라고 막 난리치고 이 1339 전화할 때 이제 화상전화나 수호통역 제공해달라고 막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한 개씩 만들어가면서 이제 시간을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거죠. 이 몇 달 동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지원 체계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얘가 작동을 잘 안 해요.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발달장애인분도 이제 뇌병변 진증장애인이신 분도 청각장애인분도 이분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청각장애인분이 가셨더니 청각장애인을 막 이렇게 끌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설명을 하나도 못 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공포심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아무 설명 없이 끌고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체계들을 만들고 뭐 장애인 검사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서울의 일부에 사실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우리는 보건소 자체가 사실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체계를 미리 가지고 있었으면 사실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그대로 선별진료소에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원 체계를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몇 개 없어요. 몇 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뇌병변 장애인분들도 가셔도 여전히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냥 끌려다니는 대로 휠체어 접근도 안 되는 선별진료소가 지금 많아요. 휠체어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도 여전히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작동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문자로도 뭐 신고를 받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자를 보내면 한 며칠 후에 연락이 오고 이래요. 여전히. 그리고 청각장애인분들 뭐 화상 통화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로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상태인 거고.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다 이제 계속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 매뉴얼 자체는 그렇게 이제 지원한다라고 이제 나와는 있는데 현실은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구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그 역할을 할 인력을 각 선별진료소라던가 병원에 배치를 하고 투입을 해야지 이게 그 의료진분들한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라 했다는 거는 좀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런 인력 지원도 더 추가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 이런 의료 시스템 안에 장애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공의료체계 시스템 자체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그렇죠. 도시에 살고 있는 비장애인 네. 중산층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은 유형별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빈곤층도 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식으로 딱 그 사람들한테만 맞춰놓으니까 그 외의 사람이 모두 다 이제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여서 요번에 이제 코로나를 보면서 이제 장애인을 고민하는 의료 체계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또 시작을 해서 또 새롭게 또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부모님과에다가도 문의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이제 장애별 명 메뉴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 연말에 정도 되면 완성된다고 자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례 중에서 긴급 돌봄을 지원한 활동 지원사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성동에 있는 사회서비스원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공공 활보 지원사 제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긴급 돌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긴급 돌봄이 이제 지원하는 체계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었나요? 사례에서? 거의 없었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활동 지원사를 구한다고 한들 우리 아이가 평소 때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달았어. 또 발달장애인한테 또 그런 네. 적응 라포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아니면은 그냥 오히려 공격 행동으로 인해서 그분이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때 이렇게 얘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느 분 후보군 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얼굴이다 보고 뭐 잠깐 만난다든지 이렇게라도 뭔가 해볼 줄 않으면 정말 낯선 사람한테는 우리 아이가 날려요. 일단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타상의 분도 그러시죠. 저희도 초기에 이제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대구에서 한꺼번에 30명이 발생하면서 이제 활동 지원사 분들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들 안 가시려고 하죠. 다들 그렇죠. 본인들 건강하고 그렇죠. 연결이 네.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가시려고 해서 결국 이제 초기에는 사실은 그냥 이 지역 활동가들이 그냥 이제 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이제 이 공공 체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장애 유형도 잘 알고 있고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이나 이렇게 이제 장애 유형별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공공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비상 상황에 배치가 바로 이제 되도록 이렇게 이제 의료 지원 체계를 해야 되는 이제 공공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게 자 돈을 들일 터이니 가족이나 주변의 친척이나 이제 이전에 이제 활동 지원 자격을 굉장히 가볍게 해서 이제 누구든지 지원만 하면 우리가 비용을 대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랑 서울 같은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공공 인력을 모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가 맞벌이해서 뭐 아이들만 있거나 또는 노인 홀로 사는 노인분들도 지금 지원이 다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이제 활동 지원인을 이제 공공에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돈으로 가족이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너무 문제인 거예요. 혼자 살고 있던 분들이 기존의 활동 지원사가 활동 지원 안 하겠다고 할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이후에 지원 체계가 이제 단절된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공백이 그렇죠. 이게 저희가 참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지금 몇 마디는 안 왔는데도 참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지원 체계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국가의 지원 체계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 점잖아요. 근데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면 장애인 가족이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이제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를 한다거나 확진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지인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따르질 않으니까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 주변에서 누군가가 직장에 정말 장기간 휴가를 낸다든지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없어요. 어쨌든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를 대신해서 아이를 봐주는 시스템이 생기면 사실 제가 자가격리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그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가 활동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소에 활동 지원 시스템을 굉장히 이렇게 좀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원래 그 활동 지원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나라에서 이분이 이제 활동 장애인이 어쨌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엄마가 개입이 돼 있었고 가족이 개입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확진이나 자가격리에서 가족이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목적대로 가족이나 부모거나 가족이 없더라도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의 활동 지원이 사실은 평소에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걸 한번 해보니까 사실은 그 장애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이 좀 힘드신 분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딱 겪고 나니까 멀리 있는 언니보다 멀리 있는 동생보다 가까운 이 친구들이 더 나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쵸. 일단 내 예, 아이를 그래서, 아시는 분이. 네네. 그래서 장애 부모들 사이에서라도 이렇게 지역 안에서 우리 아이를 좀 더 밖으로 내보내서 사회활동도 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많이 노출시켜서 우리 아이를 아는 분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그래도 유사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깥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네요. 네. 아마 그게 굉장히 가족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시스템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 거고 국가가 각각 국민의 상황에 맞게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발달장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체계를 만든다 해도 이제 장애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뭘 지원해야 될지를 사실 이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촘촘하게 나한테 뭐가 필요하고 이제 어떤 지점이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명하게 행정부처에 알리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렵지만 다음에 똑같은 일을 겪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분명하게 이번에 경험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제안해서 반영시키도록 하는 거에 많이들 이제 고민을 좀 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좀 제안을 계속 해나가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는 내가 제일 잘하나 나만이 잘할 수 있어 하고 사실은 활동 지원도 안 받으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이참에 활동 지원이라든지 주간 활동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사회에서 요즘에 그 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아이를 노출을 시켜서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 긴급 감염병이나 이런 사태는 점점 더 고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회 활동이 이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머님들이 참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실제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 이 일부 대응 매뉴얼을 이제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궁금한 질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궁금한 사항을 좀 적어주세요 하고 이제 올렸고 많은 가족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땡땡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검사 자체가 쉽지 않은 관문인데 장애인 지정 검사 기간이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 곳이 의사소통 관련한 문제 때문에 이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선별 진료소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몇 곳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익산상구에 연락하실 때 이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알려주는데 여기가 뭐 특별한 시설을 갖췄다기보다는요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제 아동이나 이렇게 좀 취약한 계층이 왔을 때 이런 유형의 분들이 이제 왔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춘 곳인데 뭐 몇 곳 없고요. 예, 거의 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어서 네, 실제로 이제 잘 이용하실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이 조금 있어요. 예. 일단은 133 네, 일단은 하시면 장애인이 알려드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이제 이 낯선 곳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실제로는 좀 네, 어려운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체계는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장애인이 선불진료소를 가겠다고 장애인 콜센터에 연락을 하면 그러면 콜센터에서 133구로 바로 연락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133구로 연락을 해서 내가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 방문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 방문해서 장애인이 가지 않고 와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실효는 이제 저희가 아직 사례자를 못 만났어요. 이렇게 검사 받으셨다는 분은 못 찾았어요. 아니 시스템은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와서 발달장애 엄마가 우리 아이는 무서워서 거기를 절대 못 가니 네. 와서 검사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체계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 실효는 지금 발달장애뿐만이 아니라 뇌분면 장애인분들도 네. 어렵게 전동일지어 그냥 끌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조금 네.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요즘에 이제 확진자랑 뭐 이렇게 더 접촉자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현장이 사실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런 시스템 지금 가동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코하고 목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긴 면봉 같은 걸 넣어서 제가 먼저 해보니까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때는 가족들이 다 갔어요. 얘하고 접촉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네네네. 가족 4명이 더 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가족들이 양쪽에서 잡고 아이들 잘 아니까 뭐 하시는 분도 굉장히 노련하게 코하고 입을 동시에 넣어서 순식간에 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얘가 당했어요. 근데 재검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까 거기로부터 차 방향을 잡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요. 그렇죠. 안 간다고 이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괜찮아 갔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가 검사로 오는 사람들은 사실 확진이 가능성이 일단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난리쳐도 와서 다 잡아달라 그래도 사실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해요.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재검하는 날은 그 전날부터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내일 몇 시에 갈 건데 우리 아이는 장정 6명은 동원을 해야지 이걸 더 검사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빨리 검사하면 거기가 소란이 5분 만에 끝나지만 얘가 1시간 알리치면 거기 1시간이 올스톱 된다. 가능한 우리가 빨리 끝내자. 그렇게 해서 미리 구청에 구청에 양해를 구했군요. 네. 그래서 구청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5분 만에 끝냈어요. 다행히 구청과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팁이네요. 네. 미리 왜냐하면 노티스를 주고 미리. 네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러니 정말 죄송한데 음. 그 순간만큼 제가 딱 10시까지 갈 테니까 10시에 딱 장정 네. 6명 6명. 이렇게 현실적인 팁이라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장땡땡님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당사자의 경우 검사소 가는 것부터 이제 감염 우려가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은 네.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많아요. 성인 남성분들 음. 뭐 예, 저희가 뭐 이제 경찰서 주력 지원 갈 때도 요즘 마스크를 다 써야 되는데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이 마스크 싫어하셔가지고 네. 경찰이 잡아간다고 해서 안 쓰세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예,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든 가능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걸 씌우는 것 자체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떻든 의사들도 지금 이제 당사자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 있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흡이나 이런 문제 또는 본인이
숨이 막혀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외 의료계 사항이다. 지침이 그렇게 예외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마스크를 반드시 이제 씌워서 물론 이제 주변 분들이 그 대신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했을 때 정말 실제로 답답해도 의사 표현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오히려 이제 호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과 관련한 건 지금 이제 이렇게 이동 지원이 어려우니 본인들이 오는 방식이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실제로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량이 있으신 경우에는 드라이브스루나 이렇게 네.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드라이브스루가 좀 현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장애인 콜택시는 선별진료소에 가는 거는 거의 이동 지원 하지 않아요, 서울시도. 선별진료소 간다고 하면 이제 1339로 그냥 전화하라고 하시거든요. 감염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오셔서 검사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잘 이제 실현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력 필요한 지원이 것 같아요. 필요하네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장애인들이 지금 감염이나 자가격리가 좀 적어가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 첫 번째 자가격리 자가격리자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처럼 지금 이제 전 국민이 이렇게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이렇게 이게 완전 종식되는 데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잡는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길어지는데 마스크를 안 쓴다거나 무조건 거부를 한다거나 뭐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은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공간인데 본인이 이걸 착용 못한다 해서 못 나간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그 사회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교육도 시키고 가서 가르치고 우리가 이런 좀 천천히 배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해나가야지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정책상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그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연락받은 분에게만 검사비가 지원되고, 또 자가격리에 들어서게 되면은 24시간 활동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생활 꾸러미와 같은 그런 지원이 자치구별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없고, 더 앞으로 집에 뭐 그런 이제 자가 활동 키트 같은 거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학생들, 이제 학령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별로 크게 쓸모가 있진 않았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응기응변으로 온 이제 키트가 있었고, 지금 이제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육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온라인 이걸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돌봄교실에 어떻든 이제 문제제기 있으면서 발달장애 친구들을 먼저 이제 받도록 하거나 이제 순회교사가 돌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지원 체계가 이렇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또는 이제 돌봄에 우선 이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이제 도움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아예 운영을 하는 거 이런 이제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체계로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이드로 살짝 지원 체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자가격리에 대해서 류땡땡 군이 가족이 감염이 되어 입원하는 경우 장애인 당사자만 가정 내에서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나눈 대화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뭐 이렇게 활동 지원사를 구하는데 긴급돌봄으로 못할 경우에는 이제 사회 서비스원에 연락하면 거기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생활시설이 이렇게 이제 감염자, 그러니까 그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중에 너무 많아서 이 사람만 빠져나와야 될 때 이제 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인력 지원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도록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는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대구나 이제 이런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있었을 때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가격리하는 그 시설로 함께 이제 동행해서 그냥 저희 학교 아이는 확진이 됐어요. 저희 아이 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 확진이 됐는데 보건소에서 와서 발달장애 아니라고 해도 혼자는 돌아오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를 아버님이 직장에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장, 통사장에서 아버님 그 구급차를 다시 타시셨다요. 요번 복지부 이제 매뉴얼 지침에는 부모님이 이제 검사 받고 동행해서 병원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그 이렇게 예, 바뀌어져 지침 있어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예, 아마 이런 상황이 상황이 요소에다가 많아요. 아주 구급차에 통사장을 해서 그걸 같이 타시고 회사도 뭐 급히 휴가 내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다음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병원은 좀 나아요. 오히려 병원은 병원이요? 왜 그러냐면 네. 병원은 기존에 이제 간병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설에 확진자분들 이제 발달장애인 확진자분들이 있을 때 사실 이제 병원에 들어가시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근데 입원하시면 낯설고 여러 네. 가지 이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서 이제 그냥 활동가들이 이제 지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그냥 해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시더니 병원은 기존에 이제 요양. 체계가 있으니까, 아. 예, 요양과 지원 체계가 네, 있으니까 네, 네. 오히려 그냥 병원에서, 예, 아마 근데 이제 이거는 네, 제 생각에 됐어요. 도전적인 행동이 있으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경우는 그렇겠죠. 지금 이제 부모님이 네. 같이 네. 들어가시거나,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이제 발달장애 도전적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발달장애 아이가 걸렸으면 부모가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이제 부모가 확진됐을 경우에는 얘가 누굴 돌보면 저는 사실은 그게 더 컸어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이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차 트렁크에다가 짐가방을 이만큼 싸놨어요. 아이 짐가방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자가격리나 확진이었을 경우에는 트렁크에서 이 가방만 꺼내서 들고 가게끔. 그래서 집에 왜냐면 그게 확진이 되거나 하면은 보건소에서 와서 그냥 갑자기 끌려가잖아요. 얘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짐가방을 트렁크에다 항상 넣어놓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유사시에 제가 끌려가더라도 얘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예를 들어 약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보다리 하나 늘었어요 진짜. 평상시에 아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런 특이사항이라던가 기록을 좀 성향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요. 지금 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이제 또 다른 삼자가 왔을 때 맞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면 짐가방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뭐냐고 여러 거냐고 해요. 이 비상 키트, 나키트. 네. 우리가 할 일이 많네요. 네. 지금은 이제 같은 병원 쓸 수 있어야 하죠. 네, 네. 처음에는 막 분리시켜서 네, 네. 난리 나고 이랬었거든요. 네. 몇 번은. 네.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은 네,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지금은 이제 확진자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두 번 중에서 이제 중증이 있으면 병원으로 가라. 네. 둘 다 이제 경증이면 뭐 생활시설로 가라 이렇게 해서 그걸 분류를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나 보다. 장애인이 지금 우선 입원 대상자가 아니에요, 현재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네. 정신질환자거나 건강상으로. 네, 이제 이렇게 몇 개 유형은 이제 우선 고령자거나 이렇게 이제 몇 개 유형은 우선 입원 대상자, 그러니까 아예 이제 분류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병원에 입원 바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다들 저희도 그렇고 요청하고 있는 건 장애인을 이제 우선 입원할 수 있는 그러네요. 이 유형에 넣어야 된다라고 네,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병원에 들어가신 분은 없어요. 자가제 시설로. 왜 그러냐면 이제 장애인은 어쨌든 여러 가지 요건 네. 때문에 병원에 좀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요새 이제 의견들을 갖고 계셔서 이제 복지부에 관련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우선순위가 네. 결정되는 네, 문제거든요. 네, 입원에 네, 있어서 네. 병상이 만약에 부족해질 그렇죠. 경우에 우선순위의 결정 문제여서 이게 굉장히 이제 특히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네. 경우에 당장 기저질환은 없지만 네. 실제로 이제 충분히 이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장애인 당사자분이 스스로 열 체크를 하고 스스로 뭐 맞아요. 약을 먹고 어려워요. 이런 것 자체가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우선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런 이제 네. 제안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저희가 얘기를 잘 나눴는데 너무 많은 얘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자가격리 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은 거를 이제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도전적인 행동에 있어서 사실은 저하고도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도전적인 행동이 나오는 걸 막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행동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엄하니까도 가능한 행동인데, 제가 이제 미리 얘가 이제 자가격리가 되니까 화가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 때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던 것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평소 때 화를 내던 거에 10분의 1도 화를 안 내요. 그래서 아들이 화를 내는 것 중에서 사실은 50% 이상이 내 행동에도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화 안 내게끔 유도를 하고 평소 때는 사실은 일상생활을 가리키려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앉아서 이제 수건 개기를 시키고 이제 빨래 자기 속옷 관리도 시키고 뭐 빨래 돌리는 것도 시키고 또 설거지도 시켜봤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설거지더라고요. 라면 끓이기, 뭐 계란빵 만들기 이런 거 시켜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상생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도 이렇게 좀 집중력 시켰으면 오히려 더 많은 발전된 모습을 보였겠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자기 반성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됐네요. 굉장히 그래서 어쨌든 이양자와 격이 되는 거 이제 마음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서 아들하고 이렇게 장애인 자녀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오히려 또 새로운 그 다음번에 가족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자님은 아마 이제 전염병 상황은 이제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몇 년에 한 번은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 나올 거라는 게 이후에 이제 예상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떻든 체계를 잘 만들어 가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셨을 때 그거를 이제 혼자서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 사실 체계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선은 만약에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을 때 내가 이제 겪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사람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어서 그냥 너무 이제 바쁘고 힘든 상황이니까 그냥 내가 이건 참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불편하거나 지원이 필요한데 안 해준다라고 느껴지시는 것들은 분명하게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제 반복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집안에 어차피 갇혀 살 수도 없고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대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바뀌어 나가는 상황 하에 이제 발달장애인에게 뭐가 필요할지 이제 뭐 학년기에는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후에는 이제 뭐 전공과 과정 이후에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이제 이후에 이제 뭐가 더 점점 필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차곡차곡 하면서 이 사회 전체의 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간들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활동 지원을 기존에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24시간 지원을 나왔잖아요. 근데 활동 지원을 갖지 않으시는 분들은 나름 또 경증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120시간만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평소 때도 활동 지원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빨리 발달장애인들도 사회성이 좋아지거든요. 활동 지원 분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체계는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같이 받아서 계속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자녀분들이나 당사자분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야 되지만 또 그 외에 이제 외부적인 체계라든가 지원 체계라든가 국가에서 해줘야 될 것, 또 자치구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 아직 이제 초입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감염병 대응 매뉴얼로 해가지고 또 새롭게 이런 건강적인 영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되짚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의 주제였던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런 것처럼 저희가 재난 상황에 준비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